오늘 토론 주제가 정부 소유의 태릉 골프장에 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것은 뭐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는 현재 서울시는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 골프장을 활용하면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태릉 같은 경우는 주변 교통도 상당히 양호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또 토지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현재 개발 중인 인접한 갈매 역세권 지구와 연계해서 개발하면 토지 이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방안으로 아주 좋은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국토부 근무할 당시에 위례 신도시 건설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위례 신도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의 송파하고 성남 그리고 하남시 3개 권역에 걸친 그런 신도시였는데, 이건 LH가 이 위례 신도시 부지 안에 있는 특전사라든가 기무사 그리고 남성대 골프장 등 한 10개 군시설을 이전해주고 대신 그 부지에 주택을 짓는 그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하고 LH 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한 2년여간 국무총리실 조정까지 거쳐서 합의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에 착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대 골프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성우회를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성우회의 어떤 반대나 반발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에 2011년에 동해주 CC를 매입해 주고, 그것도 또 부족해서 2014년에 처인 CC를 건설해 주고, 그제서야 남성대 부지 전체를 활용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어떤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군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에 당사자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효율적인 사업 방식을 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상대방과 협의를 잘 해 나가시는 것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어떤 이 주택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인허가 기관에서 건축이나 도시계획, 경관, 교통심의 등 이런 각종 심의를 각각 또는 한두 개 정도만 통합 심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했는데 경관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이 권고사항이 나오면 다시 또 건축과 도시계획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정부에서도 어떤 이 각종 심의를 지금 시도 조례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법제화해서 통합 심의를 통해서 각각의 어떤 심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조금 남아 있으면 제가 어차피 오늘의 주제가 지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토론한 자리인 만큼 제가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또 주택 수요는 무주택자가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유주택자가 더 좋은 환경이나 더 큰 집을 원해서 이렇게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고, 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집을 사서 전월세를 놓거나 또 어떤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려는 그런 투자 수요도 있고, 또 최근같이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택 보급률이 지금 한 96% 가까이 되고 있고, 자가 보급률 한 48%대, 그리고 자가 점유율 한 45%대로 아직 50%가 되지 않고, 또 1, 2인 가구 비중이 지금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한 1, 2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20, 30년 넘은 주택도 많고 또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 저희 주택업계나 건설업계에서는 공급 확대가 계속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수요 억제 정책보다는 공급 확대를 병행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그동안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청약 자격도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 등 수요 억제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집값이 좀 급등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7월 10일 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정책 방향 전환이 돼서 저희 주택업계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 수요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고 또 수요 역시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업계나 주택업계에서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동안 제안해 온 것은 역세권 등 도심에 대한 어떤 고밀도 개발, 또 지금 각종 규제로 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좀 도시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유유 국경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또 공실이 많은 상업시설이나 공공주택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종상향도 필요하고 또 용도적 변경, 용적률 대폭 상향 등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과도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제와 같은 개발이 환수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서 개발 사업자 및 소유자가 적정 이윤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하여튼 저희 이 건설 분야에서는 국토개입법상 용적률에만 좀 얽매이지 말고 역세권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을 좀 추진할 때는 층고도 좀 대폭 늘리고 용적률 이렇게 높이고 해서 충분히 좀 주택을 공급하고 초과 용적률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거나 하면은 단기간에 주택 부족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